과거 로저와 흰수염은 닿지 않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방출형 패기, 즉 뉴와 더불어 한층 더 수준 높은 경지이자 주먹이나 무기에 폐양색을 두른 최강의 공격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 시절 최강의 해적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로저는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해 원피스를 찾게 되었고, 이어 흰수염은 로저를 통해 세계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해적으로서 정상결전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처럼 로저와 흰수염은 무장색, 견문색, 폐양색 패기를 지닌 해적이자 패기의 사용 수준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바다를 제패했고, 나아가 세계정보의 위험 요소로서 현 시대의 해적들도 감당할 수 없는 현상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최강의 해적이었던 로저와 흰수염은 현재 전설의 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로저와 흰수염의 강함과 명성에 근접할 수 있는 최강의 해적들이 차기 바다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언젠가 전설급 해적으로 불릴 수 있는 현 시점 최강의 해적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최강의 해적 사왕 카이도와 결전을 벌이기 전 루피는 무장색, 견문색, 폐양색 패기를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사왕 최고간부급 수준의 강자였지만 목숨을 건 카이도와의 싸움을 통해 점점 강해지게 되며 마침내 과거 로저, 흰수염이 사용했던 폐양색 뉴욕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루피는 카이도와의 1차전 결전 이후 무장색 패기의 수준을 한층 더 강화시켜 카이도에게 그 강함을 인정받은 해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루피가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루피는 계속된 강자들과의 결전을 통해 최강의 공격기술 폐양색 료와 더불어 일전 카타쿠리와의 싸움을 통해 각성한 견문색 패기 등 패기의 사용 수준이 점점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과 고무의 탄력을 극대화시키는 다채로운 전투법을 통해 이제는 세계관 끝판왕급인 해군대장과 사왕과도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최강의 해적이자 새로운 바다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세력마저 갖춘 해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피가 오니가시마 결전 이후 호네그리프를 손에 넣어 최후의 섬 라프텔까지 입성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 해적왕 로저의 뒤를 잇는 전설의 해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해적 시대 이전부터 두각을 나타낸 미호크는 현재 최상 명검 흑도 요루의 주인이자 사왕 샹크스와는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24년 전 로그타운에서 해적왕 로저의 죽음과 대해적 시대의 개막을 지켜봤던 미호크는 훗날 빨간머리 샹크스와 결전을 벌였고 끝내 결판을 내지 못한 채 칠무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란 타이틀을, 그리고 현재 2부에선 전설급에 가까운 사항과 필적할 수 있는 최강의 검사이기 때문에 미호크 또한 언젠가 전설급에 도달할 수 있는 강자라 생각해볼 수 있고, 한편 미호크가 폐양색 패기 보유자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과거 전설급 해적들이 사용했던 폐양색 류를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런 해적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던 해군의 강자들을 생각해보면 폐양색 패기가 없어도 무장색의 경지를 끌어올려 충분히 사왕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불주먹 에이스를 격파하며 칠무회로 가입한 티치는 자신의 계획대로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죽이며 수많은 초인계 열매 중 최강이라 일컬어지는 흔들흔들 열매를 손에 넣었고, 그렇게 몸이 E형이라는 이유로 최초로 두 열매의 능력자가 된 티치는 마르코를 필두로 한 흰수염 해적단과의 뒤처리 전쟁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기적 열매를 사용할 수 있는 티치는 현 시점 전설급 해적들의 강함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티치 또한 폐양색 패기의 사용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최강의 공격기술 폐양색 류오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폐양색 류오마저 커버할 수 있는 열매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티치가 패기의 각성보다 열매의 각성을 먼저 이뤄낸다면 다른 사항들과 해군 대장들조차 티치의 진격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치는 과거 샹크스에게 흉터를 남긴 강자이자 언젠가 최종 성장한 루피와 해적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벌일 수 있어 그런 티치의 강함은 전설급 해적과 견줄 수 있는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록스 해적단 출신 카이도는 갓벨리에서 로저에게 패배한 날 빅맘에게 물고기 열매를 받게 되었고, 이어 자신의 강함에 이끌린 해적들을 모아 백수 해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카이도는 오로치와 결탁해 와노쿠니를 지배함과 동시에 겟코모리아, 호즈키 오뎅 등 수많은 강적들과 결전을 벌였고, 현재는 사왕으로서 빅맘과 동맹을 맺어 고대 병기와 원피스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카이도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루피를 필두로 한 최악의 세대와의 싸움에서 마치 괴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금세봉의 폐양색을 두른 최강의 공격 기술로 루피를 연달아 패배시켜버리며 세계관 최강자다운 강함과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강함만으로 흉폭한 해적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항으로 성장한 카이도는 전설의 해적 로저, 흰수염과 달리 잔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 현상금 액수 또한 다른 사항들보다 높게 측정된 만큼 현재 카이도가 로저, 흰수염에 근접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 견습 출신인 샹크스는 일부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을 공격하려는 카이도를 저지했고, 나아가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며 역대급 전쟁마저 종전시켜버리는 극강의 포스를 발산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선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충돌하며 패배를 안겨주었고, 최근에는 레벨리에 참석해 오르성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처럼 샹크스는 세계 정부의 고위 간부들과 접촉할 수 있는 해적이자 현상금 밸런스가 가장 좋은 해적단의 성장으로서 사항의 자리를 차지한 만큼 샹크스 또한 현 시점 최강의 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외팔이긴 하지만 극강의 폐양색 패기를 지녔기 때문에 과거 로저, 흰수염이 발산한 해양색 류오의 위력을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샹크스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